보통 개인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기주의 아니냐라고들 오해를 해요. 공동체에서 쏙 빠져나가가지고 너 하나 잘 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개인주의자들은 right, 올바름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공동체주의자들은 good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시해요. 어떤 사태를 바라보고 이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감각이 서로 다르다, 이 차이만 이해를 하셔도. 저는 협동조합 학습공동체 아카데미급에서 학생들이랑 책 읽고 글쓰기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집마다 한 권씩은 꽂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막상 사놓고 읽으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 혹은 읽고 나서도 그래서 샌들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애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책이야말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철학 분야에서도 윤리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쉽고 설명이 잘 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정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이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전체를 수놓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른다고 할까요? 그러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주의고 하나는 공동체주의입니다. 둘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개인주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개인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책에 나온 학자들 중에는 벤담, 밀, 칸트, 롤즈, 드워킨,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개인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와 개인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를 두고 개인이 더 우선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주의자들은 개개인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개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개인들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텐데,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주의에서는 사람들 각자가 서로의 올바름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으면 각자의 올바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나아가서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공동체주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왈저,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마이클 샌들 교수님도 공동체주의에 속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책의 8장, 9장, 10장 보시면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공동체가 개인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공동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온 어떤 가치관이 있고, 개인들은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공동체가 만들어낸 역사나 문화와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게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좋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대립되는 게, 개인주의에서는 올바름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공동체주의에서는 좋음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개인주의자들은 right, 권리, 이렇게 말하는 right를 되게 중요시하고, 공동체주의자들은 good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시해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번 사례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책 9장에 보면 과거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인종차별한 것에 대해서 지금의 독일인들이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서 끌고 가서 일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의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느냐, 그리고 샌델 교수님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백인들이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해요.
여기서도 이제 공동체주의자와 개인주의자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공동체주의자라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약에 일본에 있는 공동체주의자라면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서 그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굳이 우리가 사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면 그 지배는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공동체주의자는 우리 공동체가 저 공동체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작년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공동체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한국 편을 들어야 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고 이 무역 분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일본에 이런 액션을 취했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주의자들은 보통 개인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기주의 아니냐 라고들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 잘 되려고 공동체에서 쏙 빠져나가가지고 너 하나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오히려 개인주의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뭐 나치 독일의 사례라든가 일제강점기 이야기라든가 백인 흑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올바름, 개인의 존엄성, 이게 침해된 사례가 있다면 침해한 사람은 침해당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어쩌면 작년에 그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시국에서 유행어처럼 떠돌았죠. 이 시국에. 그 시국에서 심지어 일본인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그렇게 강제징용해서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탄압을 했던 거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정식으로 사과와 배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와 배상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낸 가치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공적 마스크 보급한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체로도 접할 수 있고 동네에 이제 지나가다가 약국 앞에 사람들 줄 서 있는 모습 흔하게 볼 수 있고 한데, 이제 이 마스크 문제를 또 공동체주의랑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의 공적 마스크 공급이라는 이 방식은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인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표는 이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치료제가 아직 없는 어떤 질병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서로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퍼지지 않게 하려면 각자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야 된다. 이게 어떤 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해법 이런 거죠. 국가가 그 마스크 생산량을 정하고 유통 경로를 정하고 생산 비용과 그리고 유통 마진까지 정해서 약국에 공급을 하는데, 그 어느 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개를 팔아라 이것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국가가 이제 책임을 지고 나서서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냐, 시스템적이고 좋지 않냐, 그리고 딱 체계적이고 그 우리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예요.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판매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각자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생산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해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보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6일, 7일 근무하는 거는 예사일 뿐만 아니라 밤새 근무까지도 한다는 거죠. 생산량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대요. 마스크를 1인당 2개씩 살 수 있는데 포장이 한
봉투에 3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약사들이 뜯어가지고 2개짜리 드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손, 이 추가 노동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 동안 진짜 이제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약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약국이 진짜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약품들을 처리 못하는 문제 등등이 있을 거고, 또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단은 마스크 하나 사려고 굉장히 긴 시간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줄을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바이러스가 퍼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써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마스크가 2개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공동체가 결정한 대로 일단 따르고는 있는데, 이 안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그 입장이 전혀 이제 이해받거나 혹은 뭐 피해를 보상받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상 속에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사재기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마스크 가격을 막 폭리를 취한다든지, 예.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약사라면은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게 되게 싫겠다. 혹은 내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가 생길 텐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내놓지 못하겠지만 감각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가 어떤 사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결하게 되는 어떤 감각과 개인주의자가 어떤 사태를 바라보고 이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감각이 서로 다르다. 이 차이만 이해를 하셔도, 그러니까 마스크를 공급하자라는 같은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경로나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개인주의자들은 자기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일까, 어떤 게 힘들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가치관 이런 게 주어지고 나면은 그거를 의심하기보다는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되 어떤 게 더 나의 삶의 의미를 더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떤 게 더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런 사회 문제를 보고 내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할 때 그 2가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큰 2가지 줄기가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 하나는 공동체주의,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뭐 사실 마이클 샌델 선생님은 공동체주의에 손을 들었지만 나는 어디가 더 맞을까 하고 이제 판단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책이 시각이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만 보면은 개인주의 쪽 생각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로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가들의 책들, 뭐 벤담 밀부터 해가지고 노직, 칸트, 롤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한번 쭉 직접 자기 손으로 읽으시면서 그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는 걸 정말로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